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게 어디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났다. 0.3초 닮았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EV6하고 아이오닉5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아이오닉5를 실물로 본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아이오닉5의 첫 번째 장점, 실물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것보다 디자인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아이오닉5 약간 선을 많이 강조하고 캐릭터인도 많이 없고요. 측면에는 약간 사이버틱하게 직선과 그 면을 많이 쓴 마치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 기존의 내연기관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차 디자인이 전면부에서 인상이 괜찮았었습니다. 실물로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는 EV 트렌드 코리아였나요? 거길 서울에 가서 봤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좀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매트 컬러가 저는 생각보다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게 진주빛 느낌의 매트 컬러 밝은 색이 나름 그래도 매력을 끌었고요. 전면부의 헤드램프가 DRL이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 시그니처처럼 픽셀 느낌의 이 전기차 특유의 감성을 한껏 물씬 느낄 수 있었고요. 측면에서도 이게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가시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헤드램프 안쪽에 있는 DRL과 바깥쪽의 DRL이 이 전후폭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차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DRL이 시인성이 없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이 차는 턴 시그널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인성이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팰리세이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예전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 히든 타입의 가는 선 줄이 쫙쫙쫙쫙 가 있는 건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컨셉의 디자인이 전면부의 범퍼 쪽에 쭉 있는 거예요. 좌우측으로 양 끝에서 끝까지. 그래서 폭이 넓게 들어가면서 그 히든 라이팅이 점등이 되니까 사이버틱하면서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이오닉5는 확실히 전기차로서의 그런 사이버틱한 매력이 좀 있다. 실물로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실내가 일단 밝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흰색으로 되어 있죠, 베젤이. 그리고 센터 콘솔에 들어간 이 수납한 공간도 위로 열었을 때 공간이 엄청 큰 거예요. 센터 패시하고 센터 콘솔 쪽에 이제 연결되는 그쪽 부분도 뚫려져 있으니까 센터 터널이 운전사가 조수석 마치 트럭 탔을 때 공간이 휑하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기어봉도 따로 없고요. 이쪽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열도 이게 비전 루프가 있다 보니까 훨씬 개방감하고 머리 공간도 괜찮고 시트도 시트를 좀 슬림한 형태로 기존 대비 한 20%가량 시트 두께도 줄였다고 해요. 좀 더 넓은 느낌이 들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실제로 탔을 때 그 플로어 바닥 높이가 좀 높아요. 기존 내연기관 SUV 느낌보다는 뭔가 발이 더 밑에 공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발이 좀 뜨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고, 어쨌든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넓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면 이거를 전기차 차박,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넣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이면서도 차박에 좀 괜찮은 차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전기차 많이 떠오르는 게 테슬라 모델 S도 있고 Y도 있고 앞으로 나올 EV6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오닉5도 있고요. 여러 차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차박, 특히나 노지 차박, 이 차박권 점에서 보면은 모델 3하고 비교하자면 트렁크 도어가 리어 글래스까지 같이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다 보니까 좀 더 개방감이 있어서 괜찮았고요. 특히나 2열 시트가 전후 슬라이딩 이동이 돼요. 20cm 정도 이상 이동이 되면 누울 수 있는 거리가 180이 넘거든요. 그럼 180 정도 키 되시는 분이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풀플랫 평탄화 각도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중형 SUV는 쿠션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풀플랫이 조금 한 9도 정도, 10도, 9도 정도로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EV6는 전후 이동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놀이방 매트도 이용해야 되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모델 3하고 Y하고 이런 보조금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모델 Y는 차박에서는 좀 괜찮았습니다. 나름 그래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이오닉5는 개방감하고 2열의 슬라이딩 전후 이동이 돼서 좋고, 또 하나는 실내 V12이 3.2kg였나요? 충분히 콘센트에 많은 전기장판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좀 크죠. 그렇다고 테슬라 모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변압장치 꽂으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사야 되니까
그렇지 않게 아이오닉 5는 순정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모델 3하고 뭐 순수하게 좀 비교하자면 충전했을 때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용량에 따른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오닉 5는 좀 더 많이 쓸 수 없는 거고 용량 자체는 모델 3는 좀 더 오래 써도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실내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최근에 공개된 스포티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EV6도 또 전시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투싼도 10.25인치 듀얼 패널을 이렇게 두 개 다 10.25인치로 썼지만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이오닉 5는 실내를 좀 심플하게 순수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 유럽에서 경제성 있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모델의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단조로운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럭셔리 맛이 조금 있었다면 차라리 그런 트림을 스페셜로 이렇게 넣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트렁크 높이 있잖아요. 헤드룸 높이가 트렁크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되게 낮았어요.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았어요. 풀로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트를 이제 접었을 때 최소 높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걸 평탄화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트렁크 쪽도 같이 높여주고 트렁크 리드 높이도 좀 높여준 거예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설계적으로 패키지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트렁크 도어 개방감이 많이 열리니까 쭉 그 리어 글라스까지 그런 거는 좋은데 전후 길이나 폭도 좀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아쉬웠어요. 세 번째 단점은 실제로 앉아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막 급하게 촬영하느라고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1열 시트에 앉아서 막 이렇게 조작도 해보고 막 보고 막 EV6도 갔다 왔다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아이오닉 5와 시트 등받이의 이 폭이라든지 이게 넓이가 되게 좁게 느껴졌어요. 이게 약간 모닝? 액센트? 이 정도 급처럼 뭔가 이렇게 180 이상 타시는 분이 만약 아이오닉 5를 타신다 그러면 뭐 탈 수는 있는데 등받이가 좀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 막 왜냐하면 이 시트 패키지가 기존의 뭐 준소형 정도 되는 그런 패키지 시트 플랫폼을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중형 소나타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좁게 느껴져서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수석을 조작하려면 이제 운전석에서 앉은 사람이 조수석이 조작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아내가 앉았을 때 조수석을 이제 앞으로 많이 당겨서 뒷좌석 공간을 좀 넓게 한다던가, 또는 조수석에 어르신이 앉았을 때 조수석 조작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제가 시트를 뭐 리클라이닝이라든지 전후 무릎 공간이라든지 좀 넓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기존에 그 시트 측면에 붙어 있는 버튼하고는 다르게 2열 시트를 조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왜냐면 굳이 2열 시트를 조작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타는데 2열 시트 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조작할 경우가 뒤에 캠핑 갈 때 짐을 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트렁크 도어가 안 닫힐 때 그때 전후 이동을 시트를 해서 약간 그 틈을 공간 확보를 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시트를 맨 뒤로 해놓고 사용하지 뭐 앞으로 전후 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굳이 그거를 전동을 넣었는데 그 기능을 조수석 측면에다가 넣는 이유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뒷좌석에 아이가 앉았을 때 좀 아이가 손에 안 닿으면 조작을 해서 아이를 케어할 때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이제 넣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5 뭐 제가 장점도 말씀드리고 단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분명 아이오닉 5에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장점 얘기하더니 단점 뭐야 뭐 이러시면서 공감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단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은 차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전기차인데 실제로 개소세라든지 시동렉세 뭐 그 혜택을 받을 때 3천만 원 후반으로 실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혜택 포함해서. 그러면 이 정도로 300마력 초반에 한 310마력 정도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내연기관 차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차이는 없어요. EV6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데 아이오닉 5는 가능하다는 거죠. 제로백이 5.2초 정도인가 그런데 이게 GV70의 3.5 가솔린 터보 380마력 그 뭐 6천만 원 넘는 차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팅어도 있겠지만 뭐 G80 스포츠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출력 대비 가성비 있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유지비도 내연기관차 대비 거의 충전 비용이 3분의 1 정도니까 괜찮고요. 각종 혜택, 뭐 톨비도 할인되고, 뭐 주차장 할인도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나름 장점이 훨씬 많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